네, 잔명어진 특집 청년 창업 날개를 달자 2부가 시작됐습니다. 앞서서 저희가 1부에서요, 청년 창업 사관학교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죠. 이어지는 2부, 지금부터는요, 청년 CEO들과 직접 소통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네, 오늘 많은 CEO분들이 자리를 해주셨는데요. 한 분 한 분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2부는요, 1부부터 계속해서 저희와 함께 해주고 계신 분입니다. 주식회사 레인디의 대표이자 청년 창업 컨설턴트인 김현진 대표 자리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주식회사 레인디의 김현진입니다. 네, 이어서 현직 청년 CEO 세 분이 또 자리해 주셨는데요. 한 분씩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헤이브레드의 유민주 대표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인터넷 빵 배달 서비스 헤이브레드의 유민주 대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분은요, 워너시의 이진성 대표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여성들을 위한 서브스크립션 커머스를 운영하는 워너시의 이진성 대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식회사 쿠스타의 정환수 대표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모바일 광고 마케팅 회사 주식회사 쿠스타의 정환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야, 이렇게 잘생기고 멋진 훈남 CEO 분들이 한 자리에 오시니까 분위기가 확 사네요. 네, 저 혼자 여자예요. 꽃이 되셨어요. 네, 분위기가 정말 좋은 것 같은데, 네. 근데 이분들 한 분 한 분들이 정말 많은 스토리를 가지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먼저 김현진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많은 스토리를 가지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거기다가요, 처음에 무일푼으로 시작해서 맨 땅에 헤딩하는 심정으로 그야말로. 열심히 일을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맞는 이야기인가요? 네, 벤처업계에서 역경을 맡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소개 좀 해주세요. 어떤 네, 과정을 겪으셨는지. 아마 다른 대표님들도 다 그러셨을 거예요. 근데 저희가 이제 6년 전에 창업을 했을 때는요, 워낙 그런 창업 붐이 아니어서 성공 케이스도 별로 없었고 워낙 얼어있던 상태여서 저희도 이제 뭐 어느 분들이나 마찬가지로 고생을 좀 많이 했는데요. 처음에 이제 홍대 앞에 반지 앞방에서 9명의 대학교 휴학생들과 컴퓨터 2대 놓고 팬덤TV라는 동영상 사이트로 출발을 했어요. 네. 예, 출발은 좋았으나 별로 이제 성과를 내지 못해서 유명한 벤처캐피탈들 심사까지 다 받고 고생하면서 라면만 1년 먹다가 아이템을 변경하면서 다시 회사가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어려운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근데 6년 전이다 하면은 사실 지금과는 조금 달라서 청년 창업이 그렇게 활성화되지는 않았을 때다라고 알고 있는데 솔직히 처음에 이렇게 창업을 하려고 하면은 왠지 두려움이 앞설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제가 자주 하는 말인데 어느 분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한 살이라도 어렸을 때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때는 아무래도 이제 나이가 20대 후반이다 보니까 용감했죠. 용감해서 이 실패할 확률보다 성공할 확률에 대한 기대가 더 컸고요. 그리고 운이 좋게 제 사업을 10년 넘게 쭉 해와서 그때가 처음 창업이 아니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망하지 않을 자신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실제로 이 얼마 전에 한국고용정보원에서요, 전국 대학생 40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10명 중 4명이 창업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다라고 응답을 했다고 하는데요. 김현진 대표께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자신감이 있으셨어요, 당시에? 그때 저희가 이제 6년 전에 창업을 할 때 아마 창업 멤버들 9명을 모아놓고 그 반지 앞방에서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우리는 언제 성공할지 모른다. 하지만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 네, 예전에 제가 망해봤기 때문에 우리는 망할 일이 없을 것이다. 어떻게 보면 성공에 대한 자신감도 중요하지만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게 더 중요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정말 자신감이 대단하셨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 계신 CEO 여러분들도 아무래도 많은 스토리들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정말 다양한 이야기들 들어보고 싶은데요. 자, 먼저 어떤 사업 분야에 도전을 하고 계신지, 어떤 사업 분야를 지금 진행하고 계신지 한번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드판에 적어주셨는데요. 하나, 둘, 셋 하면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자, 어떤 분부터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네, 자, 먼저 유민주 대표는 인터넷 빵 배달이라고 해주셨고요. 자, 그리고 대표는 이진성 대표는 전기 배송, 그리고 정환수 대표는요, 모바일 광고라는 키워드를 적어주셨습니다. 자, 그럼 먼저 유민주 대표부터 한번 인터넷 빵 배달 어떤 이야기인지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예, 안녕하세요. 헤이브레드는 그 서울 곳곳에 장인들이 만들어내는 손수 구워낸 빵을 인터넷으로 주문받아서 배달하는 서비스입니다. 저희는 사람들이 갈수록 그 소득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서 먹을거리에 대한 그 욕구도 증가한다고 생각을 해서 그중에서도 특히나 빵은 흔하지만 정말 좋은 빵은 따로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저희 서비스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도 어느 지역에 가면 꼭 빵을 사오는 동네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미리 배달을 해준다라고 하니까 굉장히 좋은 서비스가 아닐까 싶습니다. 정말 관심이 가는 분야인데요. 자, 그 다음으로는요, 이진성 대표님의 이야기 한번 들어볼게요. 전기 배송은 어떤 이야기인가요?
네, 여러분들 집에서 보통 정기 배송이라고 하면 뭐 신문이나 잡지 같은 걸 떠올리실 수 있는데 저는 신문이나 잡지를 드리는 게 아니라 화장품과 음식을 집으로 매월 한 번씩 정기 배송해 드립니다. 집에서 화장품을 받아보고 최신 트렌드를 알 수 있고 또 요즘 맛난 음식이 뭔지를 집에서 바로 체험해 보실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사실 이 생각까지 하기에는 굉장히 많은 이제 시련과 시행착오를 겪었는데요. 제가 일본 여행에서 본 그 복주머니 시스템이라는 게 생각이 났어요. 예. 그 복주머니에 이제 다양한 물건들을 넣어놓고 이제 소비자 가격보다는 훨씬 저렴하게 판매를 함으로 해서 기업들은 물건을 다시 홍보할 수 있고 소비자들은 정말 저렴한 가격에 물건들을 구입할 수 있는 예, 그런 것들이 떠올랐을 때 그래 바로 이거다. 이거를 우리나라에 도입시킨다면은 소비자들한테도 혜택을 줄 수 있고 기업들한테도 혜택을 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또 다짜고짜 무모하게 화장품 회사 가고 네. 이제 식품 회사 가가지고 좀 달라 물건 어차피 많이 만들어 놨으니까 네. 내가 소비자들한테 전달해 줄 테니까. 네. 그래서 이제 소비자들은 합리적인 가격으로 이용하게 되는 이런 이제 우리나라 최초의 이제 이런 배송 서비스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저 일단 너무너무 관심이 가는데요. 얼마를 내면 무엇을 주는 거예요, 정확하게? 네, 정확히 말씀드리면 월 12,500원에 네. 무려 이제 3배에서 4배에 달하는 상품들, 화장품과 음식들을 집으로 그냥 배송해 드리는 거예요. 그럼 소비자 네. 입장에서 랜덤으로 배송이 되기 때문에 이번 달에는 어떤 선물이 올까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런 재미까지 첨가해가지고 12,500원입니다. 굉장히 저렴한 가격이죠. 네. 이거 왠지 광고성인 것 같은데. 예, 우리 대표님이 오늘 또 영업 정신도 아주 투철하신 것 같고요. 너무 재밌어요. 네, 코스타의 정한수 대표 다시 한번 들고 설명해 주시겠어요? 모바일 광고 어떻게 보면 흔한 아이템 네, 아닙니까? 어떤 네, 건가요? 맞습니다. 근데 저희는 약간 신개념인데요. 예. 저희 회사는 IT 기반 모바일 광고 회사예요. 기존의 모바일 광고가 굉장히 좀 진부하고 필요 없는 네네. 광고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네. 저희는 요즘 스마트폰에 가장 최적화된 광고를 제공을 하고 있어요. 현재는 저희가 안드로이드랑 iOS에서 양 플랫폼에 돈 버는 놀이터라는 어플리케이션을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 이 돈 버는 놀이터라는 서비스는 광고주분들께서 유저분들에게 일정한 액션을 요구를 하세요. 혹은 네. 뭐 브랜드 인식이라든지 회원가입이라든지 혹은 요즘 유행하는 페이스북 상에서 팬페이지를 좋아요를 누른다든지 네. 이런 다양한 액션을 요구를 하시면 저희가 저희 회원들이 그러한 액션들을 수행을 하고 나서 거기에 대한 대가로 일정한 리워드를 받아가는 형태의 광고 채널입니다. 리워드라고 하면 어떤 것들을 들 수가 있을까요? 가장 기본적으로는 적립금이 있을 수 있겠고요. 네. 그 적립금을 통해서 현금으로 환급을 해가신다던가 혹은 여러 가지 기프티콘, 모바일 상품권들을 이용하실 수가 있어요. 네. 그 외에 저희가 뭐 영화 티켓이라든지 음원 혹은 교통비 이런 식으로 통신비 할인까지 다양한 리워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회원들 네. 입장에서는 손쉽게 좀 아르바이트를 한다라는 개념으로도 쓰실 수가 있을 것 네. 같은데 정말 재미있는 창업 아이템들 사실 저희가 주변에서 손쉽게 생각할 수 있는 아이템이기는 하지만 어떻게 이걸 또 창업 아이템으로 연결을 번뜩이네요, 시켰을까? 진짜. 네, 너무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네. 합니다. 자, 그런데요, 사실 창업이라는 게 쉬운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처음에 시작했을 때와 지금 뭔가 좀 다른 부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기대치가 있었을 것 같아요. 기대치에 어느 정도 달성된 상황인지도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예. 먼저 유민주 대표부터 이야기해 주실까요? 순항 중이세요? 난항 네. 중이세요? 아직 너무 사업 초기여서 뭐 순항 중이다 난항 중이다 말씀드리기 좀 힘들 텐데요. 이제 저희가 작년 10월에 서비스를 오픈을 해서 이제 갓 4개월에서 5개월 된 서비스입니다. 근데 처음에는 사실 저희가 기대가 굉장히 컸었어요. 저희가 서비스만 오픈하면 대박이 나겠지라고 생각했었는데 정말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하루에 뭐 한 건, 두 건 이렇게 주문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굉장히 실망스럽기도 하고 했었지만 꾸준히 그 기간 동안을 저와 함께하는 그 회사 식구들이 어떤 점을 더 개선을 하면 고객들께서 좋아해 주실까라는 점을 끊임없이 개선하고 노력하고 해서 특히나 고객들을 감동시킨 것이 저희의 큰 그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폭설이 내린 날, 뭐 모든 배송 기사님이 모두 쉬었을 때 저희가 직접 지하철을 타고 배송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고객님들께서 굉장히 감동을 해주셔서 네. 그때부터 이제 고객님들께서 꾸준히 사랑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원하시는 상황이 어떤지 궁금한데 이진성 대표 말씀해 주실까요? 네, 일단 저는 여기 나온 것 자체가 제 기대치를 훨씬 넘어서는 거거든요. 네. 물론 저도 이제 처음에는 대박을 꿈꾸면서 창업을 하지만 제가 경험해 본 바로는 그 어떤 창업도 대박은 없고
소박하게 꿈꾸다 보면 대박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제 어떠한 일정의 큰 매출을 올리려고 지금도 이제 꿈을 향해 달려가고 있고 지금은 어느 정도 이제 매출이 형성이 돼가지고 저희를 이용하는 많은 이제 팬들이 형성이 됐습니다. 네. 심지어 이제 어떤 고객은 빨리 받고 싶으니까 네. 배송도 느리잖아요. 1박 2일이니까. 전화해가지고 내가 지금 받으러 가겠다고 회사로 그래서 찾아오셔가지고 아 여기 있습니다. 이게 그렇게 궁금하셨어요? 라고 네. 했더니 너무 궁금하다고 자기는 그렇게 기다리시는 팬들도 생겨났고 네. 네, 앞으로는 좀 더 이제 더 많은 회원들을 모집해갖고 네. 저희의 이제 이런 네. 혜택을 다 나눠드리고 싶습니다. 아, 좋아요. 쿠스타도 어떻습니까? 기대치 달성하셨어요? 저희가 약간 운이 좋아서 그런지 아니면 저희가 준비를 열심히 해서 그런지 사실 저희는 예상보다 시장 반응이 좋았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와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선발 업체가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네. 근데 저희가 오랜 준비 기간 동안 그 선발 업체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분석을 했고 그리고 기존에 있던 군소 업체들과 확연하게 다른 컨텐츠를 저희가 제공을 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처음에 런칭하고 한 4-5달 있어야지 의미 있는 매출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했었는데 런칭한 지 2달 만에 굉장히 의미 있는 매출이 나와서 지금 순항 중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앞으로 더더욱 그 기대치를 목표 이상으로 달성을 하실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자, 지금부터는요, 여러분들 주목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청년 CEO들이 현장에서 부딪히면서 겪는 다양한 노하우들을 직접 공유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네, 그런 의미에서 창업과 관련된 설문조사 결과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태진 네. 씨가 직접 준비하셨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한국고용정보원이 지난해 9월에서 10월 창업을 했거나 또 준비 중인 전국의 대학생 407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가장 지원이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그 결과 1위가 41.2%를 차지한 창업 자본금이었고요. 2위는 사업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 교육 및 기술 훈련 18.8%, 3위는 법적 경제적 지식과 정보 교육이 17.8%로 순위권을 차지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요. 지금부터 바로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은 과연 창업 자본금을 어떤 방법으로 조달을 했는지 여러분만의 키워드를 지금부터 보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적어주셨습니까? 자, 하나, 둘, 셋. 짠!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한 분씩 한번 짚어보죠. 엑셀러레이터 벤처 캐피탈 그리고 뭐 아르바이트, 월급 모은 유학 자금 굉장히 다양한 답변들이 있는데요. 네. 정한수 대표부터 한번 이야기 들어볼까요? 네. 네, 네, 저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엑셀러레이터 벤처 캐피탈. 초반에 저희 사업을 함에 있어서 많게는 1억 정도 적게는 5천만 원 정도 드는데요. 네. 그때 자본이 없을 때 초기 자금을 집행을 해주시고 그리고 자본 집행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멘토가 되어주시면서 사업의 방향성 혹은 아이템 등을 코칭을 해주시는 네. 그런 제도입니다. 그냥 컨설팅만 하는 게 아니라 자본까지 이렇게 조달을 해주신다라는 말씀이 되겠네요. 자, 그렇다면 원원 씨는 또 어떻게 자금을 조달했을지 궁금한데 이진성 네. 대표 소개해 주실까요? 맞네요. 네. 사실 이거 굉장한 대회인데 제가 TV에 나왔으니까 여러분들께 그래요. 알려드리겠습니다. 알려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뭐 흔히들 그런 생각들 하실 거예요. 아, 나는 돈만 있으면 이거 무조건 대박이야 라고 생각들 하실 텐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그러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성의를 보이셔야 합니다. 아르바이트를 해가지고 어느 정도 돈을 모아서 조금이라도 노력해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면 정부가 도와줍니다. 어떻게 도와주냐고요? 예. 중기청 사이트 들어가면 각종 대회 다 나와 있습니다. 네. 네. 여러분들이 그러한 실적을 가지고 정부 대회에 나가지고 자, 저 이런 것들을 이제 실행했습니다. 좀 도와주세요 하면 네. 너무 잘 도와줍니다. 그런 걸로 자금을 확보하고 나면 이제 엔젤 투자자 앞에 여기서 이제 엑셀러레이터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엔젤 투자자 분들에게 가가지고 저희 이렇게 노력해갖고 이러한 성과까지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좀 도와주세요. 하면 도와줍니다. 네. 근데 여기서 그럼 엔젤 투자자가 어디 있느냐 잘 모르죠? 저희 초록색 창에 치시면 다 나옵니다. 네. 초록색 창에 검색창, 치셔갖고 네. 검색창 치시면 다 나오니까 이제 엔젤 투자자 분들께 가가지고 호소를 합니다. 도와달라고. 자, 엔젤 투자자가 도와줬다. 여러분들 절반 성공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크게 도와주시는 이제 벤처 캐피탈 분들이 계시는데 이분들이 도와주시면 여러분들 이제 흔히 말하는 대박을 이제 치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유민주 대표님. 네. 예, 사실은 저는 한 4년 전까지만 해도 미국에서 대학원을 다니면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요. 네. 이제 휴학을 하고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목표는 이제 한 3년 동안 다시 유학 자금을 마련을 해서 이제 미국으로 다시 공부를 하러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네. 3년간 일을 하면서 이제 창업에 대한 꿈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월급을 이제 한 달 한 달 모아서 모아놓은 유학 자금을 이제 한 푼도 남김없이 다 털어 놓아서 이제 사업 자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야. 어떻게 보면 가장 바른 방법으로 네, 이렇게 또 자금을 정성껏. 네, 모으셨는데 그래요. 아무래도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자금이 사실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 철저한 노력과 준비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자금을 조달받을 수 있는 방법들도 생기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김현진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전략을 최우선으로 삼고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네. 네. 그 자금을 조달하는 거는 CEO의 가장 중요한 기질인 것 같아요. 좋은 인재를 모으는 것만큼 자금을 적절한 타이밍에 적재적소에 유입을 시킬 수 있는 게 되게 중요한 능력인데요. 네. 저희가 여기 그 초록색 창 그 메인에 띄우면은 우리 거는 대박 날 거야. 근데 돈이 없어서 못 하는 거야. 이런 생각들 하고 계시는데 벤처 마케팅은 그렇게 진행될 수가 없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대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막대한 자본금이 없기 때문에 즉 고객과 연애를 해야 합니다. 고객 한 명 한 명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진짜 맨발로 뛰어다니면서 비유 다 마치면서 고객 감동 서비스를 제공해야만 그 고객이 저희 편이 되는 겁니다. 네. 여러분들 여자친구한테 잘 보이려고 얼마나 멋부리고 얼마나 잘해주려고 애를 쓰세요. 네. 그렇게 고객을 한 명 한 명 모아가지고 100명이 되면 그 고객들이 이제 바이럴 그런 마케팅 진행에서 1000명, 10,000명이 될 수 있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너무 큰 꿈을 꾸지 마시고 이렇게 단계별로 한 명 한 명 꼬신다는 마음으로 가셔야 여러분들 성공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멋진 왠지 말이에요. 본인의 여자친구에게 주고 싶은 화장품을 고른다는 마음으로 아무래도 맞습니다. 네, 그런 심정으로 골라야만 소비자한테 전달이 될까 말까입니다. 네, 이진성 대표님. 네. 정작 본인은 연애를 하고 계세요? 어떠세요? 지금 네 연애를 하는데 저 소비자들하고 연애하느라고 정작 여자친구한테는 신경을 잘 못 쓰고 있습니다. 아이고. 연애를 하는 심정으로 사업을 운영한다라고 정말 재밌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다음은 정한수 대표. 대표님 말씀해 예. 주실까요? 네,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존에 저희와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선발 업체가 네.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벤처 저희가 이 사업을 시작할 때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아니 그거 잘하고 있는 회사 있는데 니네가 뒤늦게 뛰어들어가지고 어떻게 잘할 수 있겠어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네. 근데 사실 선발 업체가 있고 저희가 후발주자라고 해가지고 안 들어가고 싶다 이런 건 아니었거든요. 사실 저희 후배 이제 사업을 준비하신 예비 창업자분들께서도 좀 아셨으면 좋겠는 게 너무 새로운 아이템 그리고 신기술에 좀 집착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선발 업체가 잘하는 것을 그대로 따라하면서 그리고 분명 그 사람들이 부족한 부분이나 단점이 있어요. 그걸 저희가 잘 분석을 해가지고 그들의 단점은 저희가 수정을 할 수 있다면 충분히 그 선발 업체를 제치고 결국에는 1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업 전략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네, 타산지석을 저희 모토로 삼고 있습니다. 네. 그럼 세 분의 전략을 합치면 이제 프리미엄 있는 제품으로 경쟁 업체들을 타산지석 삼아 고객과 연애하든 마케팅해라 뭐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는데 선배로서 또 컨설턴트로서 이 세 분의 전략이 괜찮은 편입니까? 어떻습니까? 뭐 워낙들 잘하시니까 뭐 예. 감히 제가 조언을 할 건 아닌 것 같고요. 근데 그 얼마 전에 실리콘밸리에서 되게 유명한 투자자 사장님을 따로 개인적으로 만났어요. 근데 예. 그분이 그런 얘기 제가 그분한테 여쭤봤거든요. 한국의 벤처 창업가들하고 실리콘밸리의 창업가들이 뭐가 제일 다른 것 같냐. 근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실리콘밸리의 미국 애들은 창업을 하고 난 다음에 마케팅에다가 굉장히 많은 돈을 쓰는데 네. 한국의 창업자들은 마케팅에 돈 쓰는 거에 너무 인색하대요. 익숙하지가 않은 거죠. 제품을 만들 때까지 되게 노력을 하는데 공격적으로 돈을 들여서 마케팅하는 거에 되게 어색해하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초기 기업이지만 제품이 나오고 시장에 진입을 할 때 적절한 펀드레이징을 하고 그 펀드레이징 한 것을 R&D도 중요하지만 마케팅에도 적절하게 잘 써야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요, 조금 슬픈 이야기를 한번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은 굉장히 열심히 일하고 있기는 하지만 분명히 예전에는 좀 어려운 시간이 있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내가 이 일을 하면서 가장 큰 시련이 어떤 것이었을지 시련에 대한 키워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준비하셨죠? 자, 하나, 둘, 셋. 보겠습니다. 짜잔. 자, 2번 사랑, 이별이라고 두 글자씩 되는 키워드를 적어주셨어요. 네. 네, 우리- 어떤 이야기들이 숨어져 있을지 궁금한데요. 이별 적어주시는 우리 정한수 대표부터 네. 우리가 예상하는 그런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입니까? 그렇게들 착각하시는데요. 네. 사실 여자친구와의 이별은 아니고 저 아주 잘 사귀고 있고요. 네. 팀원들과 이별이었어요. 직원. 네. 제가 처음에 사업을 시작을 했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이제 남들 밑에서 묵묵히 일하는 것보다 직원들을 이렇게 다독이면서 북돋이면서 같이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성장해 나가고 훌륭하게 되는 걸 굉장히 좀 즐기고 좋아했었는데 네.
그런 만큼 그 친구가 우리 회사에서 떠난다면 혹은 제품에서 떠날 때 굉장히 좀 마음이 아팠어요, 처음에는. 술도 엄청 많이 마시고 붙잡아 보기도 하고 설득도 해보기도 하고 화도 내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좀 정말 힘들었었는데 사업이 잘 손이 안 잡힐 만큼 힘들었었는데 그런 시기를 이제 한 명, 두 명 떠날 때마다 좀 이제는 약간 초연해진 것 같고 좀 더 크게 생각하기로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되게 그 친구한테 집착을 하고 내가 정말 잘못하고 있나? 내가 뭔가 큰 실수를 하고 있나? 회사 운영을 잘못하고 있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좀 더 크게 보면 나중에 그 친구는 어떻게 만날지 모르잖아요. 이게 끝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가 우리 회사를 떠나서 더 잘 되게 되면 나중에 저랑 더 시너지 효과를 낼 수도 있고 혹은 나중에 다시 돌아올 수도 있고 더 잘 돼서 네. 그래서 좀 더 크고 유연하게 생각을 하기로 했어요. 그러다 네. 보니까 좀 약간 이제는 뭐 이별에 대해서 약간 초연하게 되고 좀 더 성장의 계기로 좀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왠지 연애할 때랑 거의 비슷한 마음일 것 같기도 네. 한데요. 자, 다음은 이진성 대표는 어떤 시련이 있었을지 사람이라고 적어주셨네요. 너무 네. 길지 않게 설명해 주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역시 그 같은 분야에 있는지 몰라도 네. 정말 공감합니다. 같은 얘기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제가 한마디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힘든 시기는 지나갑니다. 힘든 사람은 계속됩니다. 그거는 이제 대표자로서 어떠한 이제 그 자기의 이제 이해력과 포용력 그리고 어떤 그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트러블이 나지 않게끔 하는 방법들 이거 사실 처음부터 키울 수가 없거든요. 네. 키워 나가는 겁니다. 이거는 반드시 겪어야 할 숙제 같은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문제들을 겪었을 때 어떻게 이걸 풀어나가냐에 따라서 더 발전할 수도 있고 여기서 무너질 수도 있는 게 바로 이런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그렇군요. 굉장히 사람이라는 문제 가지고 이제 아무래도 많이 걱정들을 네. 하시고 힘들어 하셨던 것 같은데요. 자, 그 다음에 유민주 대표님은 2번이라고 해주셨어요. 어디 아프셨나 봐요? 제가 아팠던 건 아니고요. 지금 현재는 저희가 5명에서 함께 일을 하고 있는데 서비스를 오픈해서 꽤나 긴 시간 동안 4명이서 일을 했거든요. 그런데 4명이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이 해야 하는 일의 양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뭐 많게는 일주일에 100시간, 120시간까지 일을 했거든요. 그럼 네. 뭐 하루에 잠자는 시간 빼고는 뭐 하루에 15시간, 16시간 일을 하는 거니까요. 노동부에 잡혀가시는 거 아니에요? 제가 뭐 강제로 노역을 시킨 건 아니고요. 예, 네. 자발적으로 일을 하게 됐는데 뭐 사무실에서 자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일주일 한 달짜리 단기전이 아니고 누가 성공의 기회가 올 때까지 오랫동안 버티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그렇게 무리를 하다 보니까 이제 한 3달, 4달 정도 된 시점에서 저희랑 같이 일한 식구 중에 한 명이 이제 도중에 쓰러지더라고요. 과로로? 예, 과로로 쓰러지셔서 이제 한 일주일간 병원 신세를 지셨거든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그분 4명 중에 한 명이 그렇게 돼버리면 그 회사가 휘청이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저희가 병원에 이제 병문안을 가서 앞으로는 정말 열심히 하는 것도 좋지만 이제 길게 보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자신의 건강도 챙기면서 해야겠다. 그러면서 그때 다시 한번 서로를 다독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정말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CEO들만의 그 애환과 고충이 묻어나는 것 같습니다. 김현진 대표님도 지금은 뭐 창업 컨설턴트시지만 여러 가지 실현의 과정이 있으셨을 텐데 떠오르는 거 있으세요? 뭐 시련은 항상 있는 것 같고요. 네. 아마 다 공감하실 거예요. 아마 대한민국에 계신 모든 사장님들, CEO분들이 공감하실 건데 CEO는 외로운 게 아니라 고독한 거라고 해요. 외로움은 옆에 사람이 있으면 채워줄 수 있는 건데 고독한 건 사람이 있어도 채워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이 시련이라는 게 사람을 겪는 일이 워낙 많다 보니까 시간이 흐를수록 덤덤해질 것 같지만 그래도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익숙해지지 않는 게 사람을 잃을 때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엔 떠난 사람을 기리는 것도 좋지만 지금 내 곁에 남아있고 또 앞으로 내가 만날 사람들을 기대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마인드 컨트롤을 잘 하면서 사업을 잘 해나가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시련을 극복하는 것이 참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지만요. 그래도 주변에 힘이 되는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열심히 정진을 하면서 일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부터는요. 여러분들 사업을 해나감에 있어서 어떠한 원동력이 되는 뭐 지지자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런 것들을 한번 적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적어주셨는데요.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하나, 둘, 셋. 짠! 짜잔. 자, 이번에는 쿠스타의 정현수 대표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가족이라고 적어주셨고, 자,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팀원들, 룸메이트 이렇게 적어주셨는데, 자, 정현수 대표부터 한번 이야기 나눠볼까요? 가족들이 힘이 된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네. 여기 적혀 있는 가족은 저희 가족이기도 하겠지만 네. 사실은 저희 팀원들의 가족이에요. 사실
저희 부모님은 제가 설득하면 되거든요. 네. 저를 믿어주시고 지지해 주시는데 팀원들의 가족은 정말 힘들어요. 왜냐하면 우리 귀한 아들, 우리 귀한 딸 데리고 가서 뭐 하는 거냐고. 대기업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데 벤처회사에서 50만 원, 100만 원 받고 뭐 하는 거냐고. 근데 그럴 경우 정말 난감하거든요. 왜냐하면 어떻게 자기 가족의 인생이니까 제가 어떻게 아무리 설득을 해도 좀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행스럽게 저희 팀원들의 가족은 오히려 저희 회사를 지지해 주시고 많이들 도와주세요. 복 받으셨네요. 심지어 뭐 초대해 주셔서 이렇게 식사도 대접해 주시고 그럴 때마다 이제 저희 회사 그리고 저를 지지해 주는 원동력은 그분들이 저희 회사를 보고 있는 그런 믿음이 아닐까. 그분들의 믿음을 저버릴 수 없잖아요. 지지해 주시는데. 그래서 저희 가족도 그렇지만 저희 팀원들의 가족을 포함한 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이진성 대표는 우리 사랑하는 팀원들 뭐 같은 의미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네, 사실 같은 의미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제가 칠판이 작아가지고 사실 다 쓰지는 못했어요. 네. 그중에서도 우리 팀원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항상 저와 함께 해주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힘든 것도 사람이지만 제일 기쁜 것도 사람이거든요. 네. 이분들하고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저는 그 팀원들한테 사랑한다고 한번 말하고 싶습니다. 말하세요. 네. 카메라 보고. 얘들아, 그리고 저희를 또 개인적으로 많이 도와주시는 본부장님, 또 홍 대표님, 최 이사님, 송 이사님, 팀원들 네. 전부 사랑합니다. 아, 그래요. 네, 이렇게 좋습니다. 따뜻한 그래요. CEO가 또 어디 있어요? 두 분 다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으셨는데 이렇게 네. 사람으로 인해서 힘을 얻는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유민주 대표는 룸메이트라고 써주셨네요. 네. 저도 물론 뭐 팀원들, 가족들, 너무나 고마운 사람들 많이 있지만 저만이 가질 수 있는 지지자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룸메이트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대학교 때부터 지금까지도 함께 살고 있는 룸메이트들이 있거든요. 근데 대학교 다닐 때는 물론 그냥 같이 놀고 재밌게 그냥 함께 노는 친구들이었지만 지금은 어떻게 보면 저의 선생님과도 같은 친구들입니다. 왜냐하면 그 친구들이 바로 한 3년 전쯤에 이제는 너무나 큰 회사가 되어버린 팀원의 공동 창업자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들을 보면서도 굉장히 많이 배우기도 했고 제가 어떤 아이디어가 생각날 때마다 그 친구들한테 상담을 하기도 하고요. 회사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아니면 고민이 있을 때 가장 먼저 털어놓는 사람들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밤새 맥주 마시면서 뭔가 고민을 털어놓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그 친구들이 저에게는 굉장히 큰 힘이 되는 지지자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요,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어떤 일이든지 혼자 하는 일은 없는 것 같아요. 그쵸. 좋은 아이디어에 또 추진력과 자본력까지 같이 해야겠지만 무엇보다 좋은 사람들이 옆에 있어야 이렇게 사업이 성공 가도를 달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방송을 하면서 한 10년 후에 이분들이 굉장히 유명해졌을 때 저랑 서희 씨랑 우리 그때 그 사람이랑 같이 방송했다니까 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을 정도로 아마 세 분이 굉장히 성장을 하셔서 많은 분들의 또 존경을 받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제 말이 맞는지 세 분의 최종 목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민주 대표부터 여쭤볼게요. 예, 저의 최종 꿈은 지금은 저희가 그 장인들이 만든 빵을 배달하는 서비스이지만 이제 앞으로는 빵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작은 사치를 통해서 큰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굉장히 정성이 들어간 식품들을 모두 사람들에게 배달할 수 있는 서비스를 꿈꾸고 있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에는 뭐 의식주, 그게 가장 세계가 기본이 되겠고요. 그중에서도 먹을 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큰 행복을 느낄 수 있다고 믿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식품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행복을 전달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고 싶습니다. 네, 아주 정말 좋은 목표를 가지고 계신데요. 자, 이진성 대표님은 어떤 목표 가지고 계세요? 네,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와 같은 창업 후배들을 키우는 게 저의 가장 큰 꿈입니다. 저도 사실은 저 선배 프라이머 클럽이라는 데서 멘토를 받고 지금까지 이렇게 좋은 말씀 많이 듣고 크고 있는데 그런 걸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먼저 경험해본 선배들이 후배들을 이끌어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항상 했고 어느 정도 제가 이제 이 창업을 해서 성공을 하게 된다면은 그런 많은 후배들을 키워가지고 이 사회 곳곳에 자리 잡아서 나중에 모였을 때는 대한민국을 한번 뒤흔들 수 있는 후배들을 키우는 게 저희 꿈입니다. 그렇군요. 자, 마지막으로 정한수 정한수 대표님. 네. 저희 쿠스타의 목표는 일단 사람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고 싶어요. 그래서 이름도 돈 버는 놀이터인데 웹상에서는 네이버나 다음처럼 사람들이 언제든 심심하면 들어가는 곳이 있잖아요. 근데 아직까지 모바일상에서는 그런 플랫폼이 없어요. 그래서 아마 모바일상에서 저희 돈 버는 놀이터가 사람들이 심심하면 들어와서 자유롭게 놀고 나갈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드는 것이 꿈이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저와 쿠스타가 성장을 해가지고 인류애를 실현할 수 있는 그런
회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응원합니다. 하나하나 구체적인 목표와 포부들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요. 네. 꼭 이루시기를 바라겠고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김현진 대표님, 예비 청년 창업자 여러분들에게 조언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뭐 제가 조언을 할 수 있는 입장인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여기 나와 계신 젊은 창업자분들은 굉장히 멋지고 에너지가 넘치시는 분이고 요즘도 되게 예비 창업을 하시려는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제가 요즘 젊은 분들 많이 만나보면 깜짝깜짝 놀라는 게 전부 다 저 찾아오시거나 다른 데 찾아가셔서 다 사장이 되고 싶다, CEO가 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네. 전 단 한 번도 딴 젊은 분들이 오셔서 부사장이 되고 싶다라고 얘기하는 건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분명히 사람은 사람마다 타고나는 그릇의 크기라는 게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무한도전으로 따지면 모두가 유재석이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분명히 노홍철도 있어야 되고 박명수 씨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즉 2인자, 3인자, 4인자 같은 예. 사람도 있어야 되는 거죠. 자기 그릇에 맞는 자기의 크기를 잘 아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남한테 보여주기 위한 사업이 아니라 나랑 잘 맞는 사람들과 그 그릇의 크기를 잘 모아서 좋은 기업을 일구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말 좋은 말씀 전해주셨어요. 근데 네. 저는 부사장 되고 싶습니다. 저는 주임이 꼭 되고 싶어요. 네, 좋습니다. 자, 오늘 잔매거진 특집으로 마련한 청년 창업 날개를 달자 시간. 오늘 정말 좋은 분들과 함께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